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퍼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니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6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많아지는 환자에 더 이상 의료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가족들은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0시 기준이죠.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71명.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네. 일단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지금 진단해 주실까요? 예, 뭐, 10,000명이 넘은 게 지난 20일부터인데요. 예. 거의 뭐 8일째 계속 10,00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17,000명까지 어제 뭐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최대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의 코로나 일반 병상 가동률이 한 70% 정도로 지금 많이 증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3% 정도로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치료 담당하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중증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빨리 치료하고 또 일반 병실로 가기도 하고 퇴원하기도 하는데 바로바로 병실이 참 그것도 들어옵니다. 예. 이런 부담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뭐 사망자 같은 경우는 6분이 발생했는데 90대에서 1명이고 80대 1명, 70대 4명인데 이 중에서 보면요. 백신 미접종자가 2분이고요. 예. 미완료되신 분이 3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완료자는 1명 정도 생겼지만 그래서 사망자의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이 안 된 분이나 미완료되신 분이라서 여전히 이제 중증이나 사망 예방에 이런 백신 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는 게 참 중요하다. 특히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혹시 2차까지 맞고 아직 부작용 때문에 안 맞으신 분이 있으면 그리고 또 3개월이 지난 분들이 있으면 빨리 3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게 중증 예방 또 사망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요양병원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면 중환자 병상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역학조사가 주로 요양병원의 요양 관련 시설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생기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곳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요양병원이나 요양 관련 시설은 워낙 고령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증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델타 변이 유행 때에 비하면은 그 수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면은 낮은 비율이라도 이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환자 관리 부담이 조금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성이 예전에는 델타 변이 걸리면 거의 폐렴이 악화돼서 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기저질환이나 내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분도 있고 골절로 오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부위의 수술로 이렇게 중증 병상에 입원해야 되는 분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주말에 한 번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전원오기가 된 분이었는데 엑스레이를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근데 이제 80세 이상 고령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갑자기 이제 처지면서 안 좋아지고 저희 전원 오기 전에 바로 사망하셨는데 이런 분들 같으면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은 코로나 사망자로 이제 카운트가 될 테니까 이런 사망자의 해석에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자체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 외에 일반 기저질환 환자가 많아서 이전에는 저희가 감염내과하고 중환자의학에서 주로 중증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개별 질환을 진료하는 과들이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이런 이제 환자들도 이제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차 병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 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 2차 병원에서도 좀 더 참여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한다면 좀 더 부산도 더 안전하게 이렇게 또 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뭐 60만 나온다, 6만 나온다 지금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정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확진자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드라마틱하게 주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계속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결국은 이게 오미크론은 거리두기나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결국은 백신은 중증 예방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금 무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 면역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서 집단 면역을 형성이 돼야지 정점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수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의료 방역이나 이런 게 감당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자연 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곧 3월 개학이 있게 되면 결국 이제 뭐 학생 소아청소년들 위험하진 않지만 확진자가 조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유행 모델을 시뮬레이션 했는데 3월 첫째 주간 한 전국에 21만 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고 둘째 주에는 33만 명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쯤에는 정점이 되고 그 이후에 서서히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가 의료기관이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음 달부터 네. 내일 이제 바로 뭐 확진자 가족들은 수동 감시 체제로 일괄 전환하게 된다 하던데 뭐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자, 이것도 결국은 너무 많은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건소나 방역당국에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관리하기 힘들고 또 다른 측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느 정도의 자연 감염을 이제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확진자의 동거인 가족 중에 동거인 같으면 접종 완료자면 우리가 격리 없이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이걸 수동 감시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미접종자는 대신 이제 7일간 격리를 했는데 이제는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 모두 다 수동 감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7일 동안 격리를 할지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동거인,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재택 치료 상태에서 같이 있으면 네네. 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수동 감시가 되려면은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그동안 이제 자가격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살아야 됐었어요. 예, 주소지를 달리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결국은 저희 병원의 직원 확진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예. 뭐 조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주의를 한 경우 우리가 이제 확진된 이후부터 이제 아주 더 주의를 하지만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원래 일반적인 가족 확진율에 비하면 낮지만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주소지를 바꾸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동선을 또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시키는데요. 어쨌든 뭐 중증도가 너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좀 주의를 꼭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재택 치료자 이제 동거인들 유전자 네. 증폭 검사 했다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네네.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이전에는 의무로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없으면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감시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의무 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오미크론 중증도가 높지 않기 때문인데 단 제가 보기에는 가족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 연령층이 있거나 예.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면 PCR 검사를 3일째 꼭 하시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그리고 양성이 나오면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면 중증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군인 경우에는 아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수동감시라는 그 체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수동감시가 없어진다. 네네. 예, 그렇죠.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냥 뭐 생활하면 된다. 이 말씀으로 들려서. 아우, 날카롭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확진자도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게 이제 그 확진자도 격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하는 부분도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동네 병의원에 가신 분들이 네. 그 감기로 그냥 갔는데 이게 네네. 코로나19인지 모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들으면. 벌써 이제 네. 병의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격리가 의무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뭐 지금 현재는 확진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백신 미완료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격리가 그전에는 의무였지만 지금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확진된 분만 이제 격리가 의무가 되지만 향후에는 확진자 중에서 또 진료가 필요한 분은 격리를 예외시켜서 진료 받으러 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저희 방송을 쭉 계속 들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또 네.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노 이렇게 또 성을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제가 거지. 예. 이게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예. 이게 전환이 힘든데 이게 델타 변이 이전하고 오미크론하고는 완전히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게 1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금은 저희 전문가들은 빨리 4급 전염병으로 바꿔야 된다. 4급 전염병이면 우리 독감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격리하고 그리고 격리해서 진료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갑자기 강하게 하다가 왜 이렇게 이제 완화를 계속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이 완전 바뀌었고 특히 오미크론은 3차 접종을 하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독감 수준으로 치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인 분들은 중증으로 잘 넘어가는 걸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은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뭐라고 해야 돼?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네네. 주말에 이제 PCR 검사를 받으려고 네네. 그러니까 보건소 문 닫으니까 임시선별 진료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선별 진료소 자체를 지금 이제 없애야 된다. 왜냐면 패러다임이 네. 바뀌었으니까. 네. 1급 전염병이라는 걸 알리는 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시설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 부분까지 이루어진다면 임시선별 진료소도 이제 없애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원내 확진자를 전원을 안 하는 이유도 점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